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급격한 하락세 이야기를 처음 해보고자 방금 리드멘트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가 또 단독 기사가 떴네요. JTBC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이라는 기사네요. 네. 잠시 후에 6시 50분쯤에 정확한 내용 보도하겠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뭐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좀 강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네. 김건희 여사가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좀 상황이 그러네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정확한 내용들은 이제 JTBC 기사를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명태균 씨가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한테 공천 문제를 꺼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공천 문제를 김건희 여사랑 상의했을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공천을 주고 뭐 공천을 안 주고 이런 거 결정하는데 그 외에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논의한 것 자체가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게 2022년도 창원의 김영선 의원이 재보궐선거 때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을 했다. 그런 보도가 이미 나갔었잖아요. 예. 그 연장선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잘못된 부적절한 그런 공천 개입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재형 씨도 마찬가지로 같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근데 그 말이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다. 검찰이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양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 다른가 이런 생각도 법률가의 양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과연 그게 뭐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대통령 배우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을 갖고 찾아간 것은 네. 어쨌든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거지 이게 무슨 청탁이다, 뇌물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맞지가 않죠. 예. 저렇게 되면요 정말 대통령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들은 그냥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명품백도 받아도 되고 뭐 돈도 받아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기준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탁했다니까요. 저는 진짜 청탁금지법으로 저를 처벌해 주세요. 저를 기소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8대7로 예. 이것을 기소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도 그냥 묵살해버리고 대통령 배우자를 좀 봐주는 거 아니야?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힘이 주려고 노력하는 집단 같아요. 제가 없죠. 이거 아니죠. 막 이런 식으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내렸는데 불기소 처분한 거는 이게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이 되겠군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수심위가 이전에 막 좀 이것은 불기소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기소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반대로 기소한 것이 한 3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해서 예. 그 가장 큰 예인데 근데 기소하라고 했는데 기소 안 한 것은 참 제가 알기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야권에서는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됐으니까 김건희 특검법 무조건 이제 해야 된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군요. 그렇죠.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24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로 오게 되면 민주당에서 언제 이제 재상정을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할지 이제 결정할 것 같은데 뭐 이번 주에 한다라는 얘기가 좀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예. 금요일에 할지 토요일에 할지 그 민주당의 판단이 되겠지만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네. 이번에는 찬성표가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아. 통과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단일 대우로 다시 뭉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 사과하세요라고 페북에다가 올렸지, 예.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예. 아직은 김건희 여사를 특검에 이제 먹잇감으로 이제 던져줄 만한 결정적인 어떤 트리거 같은 중대한 범죄 사실, 이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예. 이번 국감 때 뭐 김건희 여사 국감이라고 민주당이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더 많은 증거 자료들, 증언들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는 좀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앞으로 2년 6개월 윤석열 정권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되겠으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어떻게 치를 거냐.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만찬 있죠? 이미 시작했을까요? 여기서 보통 6시 반쯤 시작을 하니까 곧 준비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표 단속 들어가실까요? 재의결했을 때? 공개적으로야 뭐 표단속 좀 해라고 하거나 이제 만찬 후에 브리핑에 대통령께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단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단속을 강하게 요구하고 당부했습니다라는 브리핑은 안 하겠죠. 앵커처럼 잘하시는데요. 그냥 뭐 이제 국정감사나 예산 때 뭐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뒷받침 잘해줘라라는 건데, 많은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단속이라는 취지의 만찬이다라는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럴 때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별 필요성이 없다 이건가요? 아니 보기 싫어. 너 진짜 너 안 볼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참 뒤끝 장렬하는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양쪽이 다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대통령께서 품으셔야죠. 집권여당의 당대표잖아요. 예. 근데 집권여당을 빼놓고 아무리 원해지만 배지를 달고 있지 못하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유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은 각각 2.7%, 2.6%였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5.8%, 이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기존 최저치였던 때보다도 1.2%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예. 당초엔 찬성했지만 의료 대란으로 확산됐잖아요. 예. 근데 수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의사들이여 돌아오라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뭐 국정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자리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주위에 제가 뭐 자영업자나 이렇게 좀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어렵대요. 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여러 가지 입찰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 장사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처럼 민생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예. 배추값 2만 원, 뭐 중국산 배추 들어와서 좀 안정될 거라고 하지만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담아 먹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예.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너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제대로 나오기가 어렵죠. 예. 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구 탓도 하지 말아라. 반국가 세력, 저 같은 좀 정권의 비판적인 평론가들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원래 정권에 비판적이셨습니까? 소장님? 집권 초기에는 안 비판적이었는데 보니까 이게 국정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됐죠. 아, 네. 아니 이게 의료 대란이라는 것이 정말 막막한 게 뭐 이제 우리 저기 충청권을 보니까 의료 거기 응급실이죠. 문을 수요일에는 열지 않겠다고 하고 뭐 점점 이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의사 수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이제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내년이 되면은 신입생하고 이제 다시 또 반복해서 배워야 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릴 건데 이건 또 어떻게 처리를 하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는 나와서 아이고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돌아오세요.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냈고요. 어쨌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2026년 거는 논의해보자라는 식으로 한 발 좀 물러섰잖아요. 예. 근데 많은 의료인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의료 대란은 시작이다. 지금의 의료 대란은 대란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찬바람이 불면 호흡기 질환 많이 나올 것이고 건강에 취약한 노년층에 계신 분들은 정말 건강이 많이 위험해질 텐데 응급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정상적인 진료도 지금 뭐 몇 개월 이렇게 다 미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술도 막 많이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내년도에 졸업생이 없기 때문에 레지던트 뭐 인턴 이런 사람들도 없고 군의관도 없고 네. 공보위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뭐 한의사들은 어제 또 얘기 들어보니까 2년 더 공부해서 의사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니까 또 이제 의사는 말이 되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분란이 또 일어나고 있고 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싶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능력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은 부작용들이 나올 테니까 우리가 이런 부작용에는 이런 대처를 하자라고 계획과 로드맵이 서 있어야 했는데 네. 자 의대 정원 확대하자. 국민들이 찬성하잖아. 의료계 종사자들 찍소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예. 국민의 건강인데 이거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데 좀 그렇습니다. 159명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 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선고가 됐는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유가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왜 이러한 판결이 나왔는지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재난관리법에 의하면은요 인파사고를 대비할 의무와 조치 권한이 경찰에 있어요. 네. 근데 구청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보전, 공공의 안녕 질서 이거를 유지할 의무는 경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청에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다수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도 별도의 안전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 그 안전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인파 사고가 났더라도 구청의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네. 맞는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이제, 네? 맞는 얘기입니까? 법상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 받아도 그냥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무혐의, 기소 못해. 예.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계속 내세웠던 논리거든요. 우리는 인파를 통제할 의무와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책임져요? 도덕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그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1심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2심 재판이 뭐 당연히 가겠죠. 가도 법상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면
과연 박혜영 구청장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 용산구청 네.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구청도 공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주체자가 없어요.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인파관리 못해요. 이거잖아요. 예. 공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그냥 정말 광범위한 그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 해도 우린 처벌 안 받지롱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선가 봤는데 용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경찰 수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좀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예. 용산 경찰서장 처벌하는 그런 논리로 쭉 재판부에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도 경찰은 계속 부족하겠네요. 그러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수가 그러니까 이거죠. 용산을 지켜야 되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그 네. 당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네. 거기에 시위를 좀 정리하고 막고 좀 질서 유지하는데 경찰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그때 이제 이태원 쪽에 질서 유지를 제대로 못했다. 예. 뭐 이런 얘기죠. 다시 또 10월에 돌아와서 네.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죠. 그럼요. 다시 또 이태원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